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꿀템,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기한 김욱회. 오늘이 바로 200회니까 박수 주세요. 그렇다고 특집 그런 건 없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묵묵히 함께 하겠나이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주간 김욱회를 만들 때 김욱회가 자료들을 어디서 얻을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김욱회는 게티 이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지렸던 이 피니시가 나온 지난 일요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요, 이날 트럼프가 입장 중 패싱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자신의 10살 손자를요. 경호원에 둘러싸여 입장하던 트럼프는 자신의 딸 이방카 부부와 인사를 하곤 손자가 인사하기 위해 다가가자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데요, 트럼프 할아버지 손자를 강하게 키우시네요. 엄마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트럼프는 과거 독일 메르켈 전 총리의 악수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손자는 껌이죠. 물론 무시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론 필리코스키는 트럼프가 B급 유명 인사들과 인사하느라 손자를 패싱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디어들은 의도적인 행동은 아닐 거라고 보인다고 하고요. I got it! So cute, and it's so tiny, and it packs a punch. 최근 미국 트렌드로 떠오르는 트레이더 조스의 토트백. 2.99달러에 판매되는 이 가방이 4가지 색상 세트로 $500에 이베이에 올라오고 한 개에 $280에 올라오는 등 토트백 대란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최근 틱톡엔 이런 대란을 증명하듯 백을 사러 온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춘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백이 오자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여러 개의 토트백을 카트에 담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이것 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스탠리 텀블러가 정말 핫했었는데 누리꾼들은 스탠리컵의 토트백 버전이라며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Gallery Gourmet, my name is Willy Wonka. 영화 원카와 I am Paul Muad'Dib Atreides, Duke of Arrakis. 듀운 파트 2가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최근 티모시 샬라메의 업계 내 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티모시는 연령과는 상관없는 인기를 가져서 헐리우드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톰 크루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이은 차세대 슈퍼스타로 여러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로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티모시 주연작 원카가 6억 2,500만 달러를 벌었고 듀운 파트 2는 이미 4억 달러를 뚫어서 기록을 써내려가는 중인데요, 이와 더불어 티모시는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도 적극적이며 치명적인 스캔들도 없고 1,900만 명이 넘는 인스타에 선 넘는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는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은 큰 배우라고 합니다. 듄의 프로듀서인 메리 페어런트는 헐리우드에서도 이 정도 슈퍼스타는 각 세대에서 한두 명 나오는 정도인데 티모시는 확실히 그 한 명에 속한다 라고 평가했고, 최근 제가 만났던 업계 관계자들도 이 친구 상당히 똑똑하더라, 어떤 걸 팬들이 좋아하고 영화를 알리는데 효과적인지 너무나도 잘한다 라는 평판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티모시는 듄 파트 2까진 출연료로 3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원카부터 800만 달러를 넘는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 두 영화가 연달아 터지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듄 파트 3가 아직 계약 전이긴 하나 배우 감독 모두 의욕적이라 제작에만 들어간다면 티모시는 최소 원카의 2배, 그러니까 1,600만 달러 이상의 출연료를 받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That was great. 자, 티모시가 이 정도라면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배우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1위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상당히 의외일 텐데요, 바로 아담 샌들러입니다. 아담은 자기 프로덕션을 설립해 넷플릭스와 많은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고 My wife's grandmother turned 101 years old. I went to her birthday. I gave her 101 punches in the shoulder. 스탠딩 코미디 쇼에서도 공연 1회당 4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어 작년 수입은 토탈 9,700만 달러 되겠습니다. 2위는 바비의 마고 로비, 작년 수익은 5,900만 달러 되겠고 3위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4,500만 달러, 공동 4위가 라이언 고슬링과 맷 데이먼으로 4,300만 달러, 6위가 제니퍼 애니스톤, 4,200만 달러, 공동 7위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제이슨 스타뎀으로
4,100만 달러, 9위가 벤 애플렉 3,800만 달러, 10위가 덴젤 워싱턴 2,400만 달러 되겠습니다. 상위 랭커들의 특징이라면 제작과 배우 일을 겸한다는 거죠.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기 영화를 만드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LA 다저스와 역사적인 계약을 맺은 29살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최근 결혼 사실을 밝히긴 했으나 아내의 신원이 추측만 될 뿐 본인이 직접 공표한 일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 LA 다저스가 경기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오타니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아내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로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이자 다저스의 신인 선수인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통역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가 아내와의 오붓한 투샷인데요. 오타니의 아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여자 프로농구팀 후지츠 레드웨이브에서 뛰었던 다나카 마미코 되겠습니다. 배우 올리비아 먼,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출연했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리비아가 최근 SNS를 통해 작년 4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여동생이 암을 유발하는 BRCA 유전자 위험성이 37%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검을 통해 암을 발견, 그로부터 30일 후 이종 유방 절제 수술을 10개월간 총 4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동료 배우들과 팬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올리비아는 응원해준 모두에게 그리고 암투병 기간 내내 도움을 준 가족들과 남친 존 멀레이니에게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친 존은 이번 오스카에서 프리젠터로 무대에 섰었죠. You know, for years, movies didn't have sound, and then they figured it out. Some people say that the silent era was the golden era of film. These people are difficult and insane. 지금부터 제 96회 아카데미 특집 파트입니다. 무려 7개의 부문을 석권한 오펜하이머로 시작해야겠죠. And the Oscar goes to Christopher Nolan Oppenheimer. There are so many people who've dragged me up here. I can't say enough about the incredible crew that we got together on this film. 이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얼마의 수익을 받게 될까요? 미국 포브스지에 따르면 7,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놀란 감독과 유니버설 픽처스는 극장 흥행 수익 외에도 소프트 릴리즈와 라이센싱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일명 백엔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에 따르면 전체 수익의 15%를 놀란 감독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현 시점에서 7,200만 달러지 스트리밍의 라이센스가 넘어가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배우들은 어떨까요? 킬리언 머피나 에밀리 블런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백엔드 계약을 해서 각각 400만 달러씩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 엠마 스톤이 영화 가여운 것들로 라라랜드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여운 것들은 이 상 외에도 의상 디자인, 메이크업 앤 헤어스타일링, 미술상까지 총 4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단 수상을 위해 무대로 올라가던 중 드레스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죠. 한번 보시죠. And the Oscar goes to Emma Stone. 남편과 포옹할 때까진 괜찮아 보였던 드레스가 상대 배우인 마크 러팔로와 안으면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면서 확실히 알게 되자 샤를리즈 테론이 체크를 해주죠. My dress is broken. I think it happened during I'm Just Ken. I'm pretty sure. 여기서 라이언 고슬링이 왜 나오느냐? 라이언이 이번 아카데미 주제곡상 후보였던 영화 바비의 I'm Just Ken 무대를 선보였거든요. 시무리우까지 나왔고 여기에 건즈 앤 로지즈의 기타리스트 슬래시가 속주 솔로까지 선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비팀도 같이 노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라라랜드에 함께 출연했던 엠마 스톤도 이 대열에 가세하면서 드레스가 망가졌다 이거죠. 엠마는 함께 후보에 오른 여러 경쟁자들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한 후 Don't look at the back of my dress. 라며 등 뒤를 가리고 퇴장. 행사가 끝나고 애프터파티에 등장했을 땐 시상식 때 터진 드레스를 디자인한 루이비통의 투명한 하이로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 드레스 해프닝 때문에 루이비통 인스타에 여러 사람들이 들러 장인 정신이 없구만, 문짝 없는 보잉 비행기랑 다를 게 뭐야, 차라리 H&M이 낫겠다 라는 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Fine, just give out the award then. God, the worst.
costumes, they are so important. 존 시나가 카드 하나로 중요 부위를 가린 채 등장했던 이 장면이었죠. 이 연출은 1974년 제46회 아카데미 때 일어난 전라의 남자가 스테이지를 빠져나갔던 요 사건을 기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알몸인데 알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 TV방송의 규제를 실시하는 FCC로부터 경고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데요. 가령 카드를 떨어뜨리거나 중요 부위나 엉덩이가 갈라지는 장면이 보이기만 해도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매직 테이프를 붙여 만반의 준비를 했다네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번 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아카데미의 인종차별 논란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오펜하이머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보시죠. And the Oscar goes to Robert Downey Jr. 네. 트로피를 건넨 사람은 작년 에어홀로 같은 상을 받았던 키오이 콴이죠. 이 영상을 보면 분명 콴이 반갑게 다가가는 반면 로다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트로피를 한 손에 들고 콴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죠. 물론 퇴장하면서 이런 장면도 보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의도는 없었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스피치를 위해 긴장했을 수도 있고 머릿속이 좀 복잡했을 수도 있죠. 진심은 본인만 알겠지만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차별적이든 아니든 무례한 태도로 보이긴 합니다.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이 엠마 스톤이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한번 보시죠. 작년에 에어홀로 여우주연상을 탄 양자경, 영문명 미셸 여가 트로피를 건넸는데요. 잘 보시면 엠마 스톤이 가볍게 양자경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트로피가 제니퍼 로렌스로 넘어가면서 로렌스가 다시 건네는 듯한 모양새죠. 로렌스 옆에서 셀리 필드가 좀 만류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깔고 갈 게 있다면 엠마 스톤과 제니퍼 로렌스가 엄청난 절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견이 나왔죠. 1. 양자경은 제끼고 엠마 스톤과 제니퍼 로렌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싶었던 거 아니냐. 2. 양자경이 친절하게도 제니퍼 로렌스에게 인계하면서 절친에게 엠마가 트로피를 받는 모습이 나오도록 했다는 감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라고 해도 셀리 필드를 보면 원래 하기로 한 방식이 아닌 어떤 변수가 강행된 것 같고 그래서 비판이 나온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양자경이 등판해 공식 코멘트를 냈습니다. 엠마 축하해.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지만 오스카 트로피를 내게 건네는 찬란한 순간을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퍼와 공유하길 바랬어. 제니퍼는 내 베프인 제이미 리 커티스를 생각나게 하거든. 언제까지나 서로 함께 해줘. 자, 이 코멘트를 보면요. 양자경은 제니퍼와 같이 트로피를 수여하는 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경이 양보했다 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로다주는 긴장했을 뿐이었고 엠마와 제니퍼는 서로 너무 친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수상자들은 엄연히 트로피 수여자로부터 제대로 트로피를 받고 수여자나 악수나 포옹을 나눈 뒤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쳐주는 다른 후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이고 관례지만 이 두 배우는 분명 수여자를 소홀히 대하듯 행동하고 있기에 비판이 나올 만했죠. 인종차별이라고 단언하고 매도하는 것도 물론 피해야 할 대목이지만 정말 인종차별적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겠고 특히 내년부터는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상자들이 적절한 처신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선 몇 가지 변수가 더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1시간 빨리 개막했고 특히 주요 부문 발표를 역대 수상자 5명이 맡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다주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땐 전년도에 수상한 키오이 콴, 마흐샬라 알리, 팀 로빈스, 샘 노겔, 크리스토프 발츠까지 등판했고 여우주연상 땐 전년도 수상자 양자경 외에 셀리 필드, 제시카 랭, 제니퍼 로렌스, 샤를리즈 테론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나무조연, 여우조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과거 수상자 5명이 새로운 위너를 맞이하는 연출을 왜 했느냐? 2009년 제81회 아카데미를 보시면 네, 이 포맷을 복각시킨 거죠. 참고로 2010년 제82회 땐 나무 여우주연상 발표 때 6명이 발표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파치노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Best Picture. Here it comes. And my eyes see Oppenheimer. Yes.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기존의 발표 방식은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한번 되돌아본 뒤 And the Oscar goes to 라며 수상자를 호명하는 흐름이었는데 알파치노는 이걸 다 무시했다는 거죠. 이 일도 역시 일파만파 커지자 알파치노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제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영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전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상식 프로듀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시상식 전체를 통틀어 개별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전 그날 밤에 일부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에 따라 작품상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노미네이트 되는 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 큰 이정표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하고 상처받겠죠. 전 영화 제작자, 배우, 프로듀서들과 깊이 공감해왔던 사람으로서 자기 작품들이 경시되고 간과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아카데미상 프로듀서인 몰리 맥년이도 시상식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의 후반쯤 여러분은 이미 작품상 후보 10작품 영상을 주구장창 봤을 거예요. 그때쯤 사람들은 누가 봤는지 알고 싶고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죠. 적어도 우린 그렇게 판단했고 알파치노에게 그걸 열거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알파치노가 읽을 노미네이션 리스트도 안 줬어요. 그런 일로 알파치노를 곤란하게 했다면 되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앤 오스카 고스트를 읽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약간 혼란을 초래했겠지만 들어보세요. 그거야말로 생방의 묘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 말이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죠. 이번 아카데미 해프닝 파티의 마무리는 영화 추락의 해부에 출연한 댕댕이 메시입니다. 보더콜리 메시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연기력이 쩌는 댕댕이들에게 주는 상인 팜독상을 받은 실력파죠. 물론 이 박수를 치는 앞발은 보시다시피 연출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어도 확실히 스테이지를 응시하는 걸 보면 과연 팜독 수상견입니다. 끝으로 메시가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맷 데이먼의 이름의 소변을 보는 척하는 장면으로 이번 아카데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바로 어제 일본 애니업계의 치열한 뒷면을 볼 수 있는 영화 대결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되었으니 함께 즐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거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